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5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일보 허민 기자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 오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김현태. 네, 김현태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12.3,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투입을 명받았던 특전사령부의 이제 그 707, 그 엘리트 부대입니다. 707의 이제 단장, 특수전 단장인데요. 김현태 707 단장이 작심 발언 터졌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쏟아냈어요. 대통령이 끌어내라 라고 한 지시한 적 없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자기 직속 상사죠. 전 특전사령관에게 회유 공작을 아주 집요하게 벌였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국회 단전, 요새 뭐 또 최근 며칠 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국회 단전도 그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곽정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들. 결국은 오늘 김현태 707 단장의 작심 발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민주당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탄핵시키기 위한 이 사기 탄핵에 각본이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김현태 707 단장이 이제 어제입니다. 17일 국회 오후에 국방위 에서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당이 이 707 단장을 부른 거고요. 이 707 단장은 부르는 건 합의된 것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출석을 거부해서 이제 여당만 단독 증언 심리로 열렸는데, 김 단장은 사실은 이에 앞서서 며칠 전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지난해 12월 5일 그리고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이 어떻게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에 접근을 해서 회유 공작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대략을 얘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죠. 사적으로 만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증언을 한 거고, 사실은 어저께 국회 국방위에 이제 초청돼서 증인으로 얘기한 거는 대단히 공적인 담론장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자신있게 작심 토론할 수 있게 된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뭘 갖고 이렇게 뇌피셜이냐? 아니죠. 뭐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일단은 곽종근이라는 인물이 자기 상사, 특전사령관이 검찰에서 쓴 자수서, 스스로 자체 머리 숫자를 썼는데 이게 자술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제 고백하는 글, 자수서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최근에 쓴 자수서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직접. 그 내용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하나. 근거의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이 회유 공작을 12월 5일과 12월 10일 두 차례 걸쳐서 하는데, 12월 10일 회유 공작 때 박범계 의원 그리고 부승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나와 있는, 그래서 방에서 쉬고 있는 곽종근한테 달려가서 회유 공작을 펼치는 장면을 그때 직접 목격했고, 그때 동석해 있었다. 이 두 가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김현태가 내가 다 봤어. 그 옛날에 저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거죠. 나는 대체 민주당이 저 곽종근 우리 상사한테, 사령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폭로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기가 봤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확인했다고 하는 증언이 이제 어저께 국회에서 진술된 것이 그렇게 네 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곽종근의 회유 공작을 어떻게 했는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2월 10일 처음 국회 왔을 때 식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민주당의 보좌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령관 좀 시기에 방 하나만 좀 협조해 달라. 그래서 방을 협조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그 위원이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두 의원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고,
그 위에 이제 박범계 의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또 박범계 의원 전화를 받고 변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조력해 줄 것이다. 모 회사에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당시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회장 전문이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믿는 잘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이제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정말 리얼하죠. 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 민주당이 곽정근 전 사령관을 어떻게 회유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12월 10일 곽정근을 만나서 회유한 장면을 쭉 얘기를 하는데 곽정근 사령관이 자기가 모시는 상사인데 국회 증언을 하러 나왔는데 휴식 시간에 좀 쉴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사람한테 쉴 방을 좀 하나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에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대세는 기울었다. 네가 다 불어라. 그럼 우리가 다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이런 식의 말을 쭉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명의 의원, 박범계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이죠. 예, 두 명의 의원이 바로 들어와서 이제 회유 공작을 계속 집요하게 벌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이어진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골자고요. 그리고 이제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네가 공익 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너 이렇게 우리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변호사가 널 도와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묻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를 붙여서 도움을 줬습니까? 안 붙여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적절할 때 써먹고 그다음에 토사구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버릇 리얼하게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성일종 의원이 12일 대정부 질문 때 어저께 국회에서 증언한 김현태 707 단장을 만나가지고 미리 김현태로부터 그 진술을 받죠. 이제 고백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요약한 내용이 뭐냐면은 12월 5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첫 번째 곽정근 사령관에 대한 첫 번째 회유 공작을 하던 날입니다. 12월 5일 김병주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이죠. 명색이 육군 대장 출신이 김병주 의원이 이제 곽정근한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의 방문 형식으로 너한테 갈 테니까 자연스럽게 네가 군대 위병소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도 미리 불러주고 답변을 준비시켰다. 김병기 의원이 만나가지고 질문을 미리 보여주고 답변을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그런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12월 6일 그 다음 날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곽정근을 불러가지고 초장면입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왼쪽이 김병주 의원이죠. 네, 오른쪽에 아마 지금 살짝 지나갔지만 오른쪽에 있는 의원이 이제 박선원 의원입니다. 이제 거기 국정원 이제 기획정실장까지 했던 박선원 의원인데, 거기 와서 공익제보자 형식으로 너를 받아줄게. 네가 폭로하면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야.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당일 계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저께 국회에서 김현태 707 단장이 증언한 12월 10일 박범계 부승찬 두 의원이 그 민주당 국방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상협이라고 하는 전문위원인데 이 사람이랑 함께 1시간 반 동안 곽정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곽정근에 미리 답변 연습시키고 적어 문장을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또는 헌재에서 또 나중에 검찰 수사할 때 이렇게 답변하라고 리허설 시키고 그래서 조금 아까 나간 그 장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저 문을 부수고라도 저기 들어가가지고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러죠. 요원? 아니야,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김병주가 딱 받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네네,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의원은.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리허설까지 진행했다. 버벅거리죠.
그리고 나서 헌재 가서는 또 인원이라 그랬다가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 인원으로 완전히 고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원이라 했다가 의원이라 했다가 인원으로 이 말 바꾼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인테그리티, 제가 늘 강조하죠. 일관성이 있게 진실성이 있게 그렇게 나와서 이 탄핵 정국에 과감하게 자기가 본 것을 들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김현태 단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두 번째, 김현태 단장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없었다는 내용이죠. 딱 같이 한번 또 보시고 오겠습니다. 10일 날그 사령관께서 답변한 내용은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 12월 9일 전날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수서란 걸 내고 오셨는데 그 자수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수서의 내용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 본인께서 진실되게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태 단장이 지금 얘기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은 곽종근이 이게 진술서, 자술서에 얘기한 내용은 그러니까 요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자기가 자술서, 즉 곽종근이 검찰에서 쓴 자술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는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 없었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얘기 없었고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자술서 내용도 없었고 그래서 끌어내라라고 하는 자술서 내용도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오도돼서 바뀌었는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고 와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박이 있었고 문을 부수고라도 있었냐, 심지어는 도끼로 내려쳐서라도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전달되면서 이제 가필하고 그다음에 주입되고 공작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어났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이제 계엄 당시에 비합헌으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김현태 주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곽종근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차마 그렇게 험한 말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변명을 한 거다. 이렇게 자기가 말을 순화시킨 거다라고 변명을 한 거죠. 그래서 부수고를 열고로 바꿨고 끌어내리고를 데리고 나와라.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순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 바꾸기. 여전히 저는 이 인테그리티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국회 단전도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이 지시한 거다라는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진입이 어렵고 앞에 많은 분들이 막고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사령관께서 그러면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있으면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언론지상에 장식했던 국회 단전, 특히 이제 좌파 신문들, 진보 언론이나 좌파 신문들이 국회 단전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일면톱 깔고 해설 기사, 박스 기사 쓰고 그랬는데 결국 대통령이 국회 단전 지시 내린 적 없다.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낼 끝에 국회 단전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곽종근 스스로가 사실은 지난 6일입니다.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래서 국회 단전은 내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민주당이 폭동을 이용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좀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저희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부대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에 대해서 왜냐면 민주당으로 추정되는 국회에서 이제 인원들이 수방기, 소화기 분무를 뿌리면서 그리고 저항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이제 군인들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폭동에 이용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김현태 707 단장한테 와서 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그 자랑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소화기 뿌리고 우리가 저항했어 말이야. 어? 야 그렇게 되면 좀 뭐 그림이 좀 되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걸 보니까 폭동으로 이용하려고 했구나. 상황 종료에 부대 복귀해서 상황을 되짚으면서 부대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그 욕설과 그 폭행을 정말 잘 참아줬다. 참지 못하고 이걸 대응을 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여기서 유혈 사태가 한 명이라도 났으면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마 지금.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김현태 707 단장 정말 이 탄핵 엄중한 계엄 탄핵 정국에서도 자기 할 말 군인의 본분을 지키면서 자기가 소위 상사를 모셨던 곽정근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서 본 내용,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곽정근 사령관을 회유했는지 하는 그 옆에서 자기가 지켜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솔직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의 사기 탄핵 각본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저께죠. 김명태 707 단장의 이 증언에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패닉 상태, 난리가 났다. 그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진리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